안녕하세요. 오늘은 2022년 10월 4일 화요일이고요. 삼성전자 네이버 주가 전망에 대해서 오늘 시황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는 2.5% 오른 2209포인트로 오늘 장을 마감했고요. 코스닥은 696포인트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지난주에 미 증시가 좀 하락하면서 월요일날 좀 불안감을 또 키우긴 했는데 다행히 국내 증시는 휴장함에 따라서 그 영향을 좀 피해갈 수 있었고요. 지난밤에 미 증시는 여러 가지 이슈에 의해서 급상승하는 모습을 통해서 3대 증시가 다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영국발 감세한 철회 소식과 더불어서 파운드화가 급등하였고요. 미국 ISM 제조업 지수가 예상치를 하회하긴 했는데 이게 긴축 부담 및 채권 변동성이 일부 완화된다는 시장 평가에 의해서 뉴욕 증시는 전반적으로 좀 좋게 흘러가는 모습이었습니다. 투자은행이죠. 크레딧 스위스의 그 위기설이 좀 부각되기도 했습니다. 이 위기설이 부각됨에도 불구하고 증시가 오히려 좋았던 이유는 미 연준의 공격적인 금리 인상이 좀 멈출 거라는 기대감이 증시에 좀 퍼졌기 때문이라고 평가되고 있는데요. 이 내용을 잠깐 보시면 미국의 공격적 기준금리 인상과 영국 파운드화 가치 폭락 등으로 유럽 금융 중심지 영국 경제가 흔들리는 가운데 주말 사이 온라인을 중심으로 크레딧 스위스의 재무 건전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이어진 데 따른 것이다. 그 일각에서는 미 연준의 금리 인상이 좀 과도했다라는 의견이 조금 제기되기도 하였고 10월 달에는 FOMC 회의가 없기 때문에 11월 FOMC 회의에서 파월 피봇이 일어나는 게 아니냐라는 얘기도 조금씩 들려오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아직은 좀 안도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여전히 뭐 달라진 건 없습니다. 달라진 건 없고 이런 이슈들 하나하나를 좀 조각 모음해가지고 그냥 반등의 트리거로 좀 삼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안심할 수는 없다. 그렇게 좀 보여지고 있고요. 이번 주에는 5일날 오펙 회담이 있죠. 그 다음에 IMF 세계경제 전망 분석 보고서 이슈가 있고요. 그 다음에 6월에서 7일은 EU 정상회의, 그 다음에 7일은 미국 고용 보고서가 발표되는 날입니다. 각각 이슈들을 체크해가면서 증시를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국내 증시는 드디어 오늘 2%대 이상의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특히 코스닥은 3.5% 이상을 상승하면서 주 역대급의 하락에 이은 그 마음을 조금은 좀 안도시키는 모습이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 중에서 네이버 빼고는 거의 다 올랐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에너지솔루션, 뭐 반도체 2차전지주는 물론이고 자동차주도 올랐고 그다음에 바이오주도 견조하게 오늘 상승하는 모습이었는데 네이버만 8.79% 하락한 모습이죠. 그리고 네이버는 여러 가지 이슈가 좀 있었기 때문에 이만큼 하락했다고 보여지는데 카카오도 역시 오늘 지지부진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이슈는 잠시 뒤에 말씀드릴 예정이고요. 그리고 코스닥은 외국인이 591억 원, 그 다음에 기관이 1326억 원 각각 순매수했고 개인이 1815억 원 순매도 함으로써 3.59% 오늘 외국인과 기관이 쌍끌이 매수를 정말 오래간만에 보여주면서 코스닥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코스닥은 역시 마찬가지로 전 종목 다 상승하는 모습이었죠. 특히 리노공업, 제 포트폴리오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리노공업이 드디어 7.87% 급상승함으로써 저의 마음을 좀 달래주는 하루였고요. 지금 이거 코스피 일봉 차트를 보시면 제가 이 마디가를 쭉쭉쭉 그어 놓고 이제 계속 하루하루 지켜보고 있는데요. 지난주에 코스피는 저점이죠. 2130선을 터치를 했습니다. 정말 길게 보면 총 6번의 하락이 지속되고 있는데 지금 마디가로 봤을 때 지금 단기적으로는 2250선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정말 단기적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추세선의 중간값인 2250선을 터치를 한다면 어디까지 갈 수 있냐 2350포인트 정도는 좀 단기적으로는 좀 기대해 봐도 좋을 것 같은데 10월 한 달 동안은 여러 전문가 분들의 의견을 좀 합해 보면 9월보단 낫다. 하지만 이게 대세 상승장으로의 그 초입은 아니다. 라고 대부분 의견을 주시고 있기 때문에 10월 달에는 어느 정도 대비를 좀 하는 장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기대감이 좀 들고요.
그다음에 삼성전자 10월 3일 삼성 파운드리 포럼이 있었습니다. 그 관련해서 내용은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간단하게 좀 살펴보면 2027년 1.4나노 양상을 목표로 북미 시장 고객 확보에 총력을 다하겠다라는 내용이고요. 특히 파운드리 사업부의 성장을 자신한다. 비모바일 매출 비중을 50% 이상 확대하겠다라는 내용을 좀 발표했습니다. 일전에 제가 삼성전자 반등의 트리거로 관련된 내용을 좀 잠깐 살펴보면 중장기적으로 이제 상승 모멘텀은 경쟁사 대비해서 안정적인 매분리 사업체 사업 수익성, 그다음에 EUV 기술력 중심의 지위 부각, 이게 첫 번째로 볼 수 있는 모멘텀. 그 두 번째는 연말 지나면서 성장 전략 방향성이 구체화될 삼성 파운드리. 이 두 가지를 유안타 증권에서는 좀 꼽았었고요. 그다음에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낸드 플래시와 이제 디램 가격 하락에 의해서 실적 하락에 대한 전망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미 주가에 반영이 많이 됐고요. 그 다음에 그로 인해서 생산량을 감축하고 공장 가동률을 좀 낮추고 있죠. 주말에 재고의 피크아웃 시점을 좀 눈여겨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의견을 드렸었는데 이 이후의 반등 시그널을 좀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블로그 와서 관련된 삼성전자 주가 전망에 대한 내용들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아니면 삼성전자 관련된 리포트를 좀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특히 반도체 실적이 좋지 않다고 해서 마냥 이렇게 하락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생산량을 줄이고 그 다음에 재고 피크아웃이 나는 시점, 그 다음에 파운드리 사업에 대한 확대, 실적 향상 이런 시그널들이 조금씩 보여진다면 이것이 주가 반등의 트릭으로 작용할 수도 있으니까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10월 한 달간의 약간의 상승, 그 다음에 하반기에 횡보, 그 다음에 내년 상반기 상승 이런 흐름으로 이어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오늘 8%대 이상 하락을 보여준 이유가 시티증권과 JP모건의 목표가 하향 의견이 있었죠. 이로 인해서 오늘 그 포시마크 인수 발표 전에 이미 떡락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제 생각으로는 투자 심리를 굉장히 흔들어서 특히 JP모건 같은 경우에는 이런 수법을 굉장히 많이 쓰고 있죠. 투자 심리를 엄청 흔든 다음에 매도 의견 리포트를 낸 다음 투자 심리를 흔들고 그리고 나서 막 공매도를 치는 거예요. 얘네들이 공매도를 치고 그 다음에 주가가 완전히 떡락한 이후에 저점 매수를 또 들어가는 모습들을 좀 많이 보여줬기 때문에 특히나 JP모건 같은 경우에는 셀트리온을 타겟으로 잡아서 재미를 많이 봤었죠. 그래서 좀 악의적인 리포터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딱 네이버를 타겟으로 삼기 좋은 이유가 성장주의 랠리가 좀 멈춰있는 시점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금리 인상 시기이기 때문에 네이버, 카카오 같은 인터넷주, 성장주들이 쉽게 급반등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JP모건에서 우리 ICT 대표 기업인 네이버를 타겟으로 삼고 투자 심리를 흔들기 위한 매도 리포트를 냈다라는 게 저의 생각이고요. 네이버는 그래서 언제 좀 오를까라고 살펴보면 한국투자증권에서 낸 의견인데 네이버 밸류에이션 저점 시기와 영업이익 성장률이 대체로 유사하다라는 의견을 좀 줬었고 그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 성장률을 좀 봐야 된다라는 게 결론입니다. 그래서 이거 표를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년도 대비해서 네이버의 영업이익이 증가하는 시점 여기 이때의 주가 흐름을 좀 살펴보시면 이때 대체로 주가 반등을 한다라는 의견인데요. 요거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맹신할 필요는 없고 그냥 참고 자료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8월 8일 날 SK증권에서 네이버에 대한 주가 의견을 좀 냈었는데 이때 2분기 실적 발표와 맞물리면서 의견을 냈던 내용인데 잠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이버의 2분기 실적은 콘텐츠 부분의 기업 인수로 영업수익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23% 증가하였다. 하지만 인건비 증가, 해외 마케팅 확대로 영업이익은 컨센서스 대비로는 소폭 하회했다. 네, 인건비 증가는 이제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 해외의 사업 이제 확대를 인해서 마케팅 비용이 역시 늘어날 수밖에 없죠. 이로 인해서 영업이익이 컨센 대비해서 이제 하회하긴 했는데 앞서 얘기 드렸던 영업이익이 조금 이렇게 줄어듦에 따라서 지금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3분기 주가가 계속 이제 좀 지지부진하고 있는 모습이죠. 그리고 올해 비용 증가 요인으로 인해서 수익성이 다소 좀 부진할 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커머스 거래액, 페이 결제액, 웹툰 거래액 등이 우상향 중이다.
그리고 콘텐츠, 커머스, 핀테크 등의 해외 성장이 확인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주가는 이를 반영하여 상승할 것으로 판단된다라는 의견을 주셨고요. 특히 오늘 발표됐던 포시마크 같은 그 미국판 당근 마켓으로 불리죠. 네, 이런 사업들이 해외 사업들이 점점 확대되고 그다음에 네이버의 강점인 콘텐츠, 그다음에 커머스 이런 사업들이 해외에서 얼마만큼 성장을 이루냐가 네이버 주가 상승의 반등 트리거가 될 거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워낙 또 사업 잘하는 기업이고 네이버 카카오 중에서는 저는 네이버가 훨씬 좋은 기업이라고 좀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워낙 실망스러운 모습들이 너무 많았죠. 그래서 만약에 투자를 하신다면 오늘 네이버 많이 하락했기 때문에 뭐 가슴이 쓰리지만 네이버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체적으로 모든 정말 전 종목이 다 좋았고 네이버를 제외한 거의 대다수 종목들이 좋았기 때문에 내일도 아마 상승을 이어가지 않을까라고 좀 기대를 좀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외환은 이제 달러 약세, 위안 강세, 환율이 드디어 4거래일 만에 1320원대로 하락을 했다. 그리고 코스닥도 마찬가지고 외인과 기관 매수세에 의해서 오늘 급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네, 오늘 시황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